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 국감, 이 서울시 교통공사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뭐 자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한다. 야당의 이 책임론 공세 감사 결과 그 감사원 감사를 시키겠다.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또 큰 문제가 어제 밝혀졌습니다. 해고 노동자 가운데 민주노총 해고 노동자 가운데 박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열심히 도운 사람들이 대거 복직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뭐 폭행 뭐 등등으로 해서 해고됐던 서울교통공사의 민노총 소속 한 30명 정도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복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2011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마 이들 중 여러 명은 그 캠프에 소속이 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석차순 전 지하철 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지하철 노조 총파업을 지휘한 혐의로 그때 이제 해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캠프의 노동특별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도에 도시철도공사의 기술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능력 있는 그런 분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다. 다른 배경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뭐 그 당시 이제 해고자 복직 여부가 어떤 노사 간 쟁점이 좀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복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많이 양보를 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입장인데 오늘 조간신문 보면 34명이 공사로 다시 복직을 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대법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4명이 복직을 했는데 그냥 좀 느긋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 좀 지켜봅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국감장 출석해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는데 잠시 영상 보시죠. 선서 국정감사의 성실히 임하여 시장님, 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시장님 나중에 법령이 감사원 법면에서 조를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그 손을 떠났습니다. 불공정 특혜 시비의 문제는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취업 준비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그 자기 신세 한탄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저는 이번 서울교통공사 여러 가지 비리 관련을 그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님인 데 있다. 또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거나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것 중에서 증거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할 거 고발하고 네, 서울교통공사의 세습 고용 의혹 정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다니지 않는 부모 입장에선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갖게 되고요. 네, 저희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민노총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키면서 민노총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박원순 시장의 태도가 혹시 시간 끌기는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시간 끌기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니까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보통 이 통상적으로 감사원 직무감사는 몇 달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복잡하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의 얘기대로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 고발할 건 고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또 이
야당은 박원순 시장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예.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끌기 전략에다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답변 태도가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좀 부족하겠다. 저는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 해고자, 민노총 소속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도 예. 지금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은 뭐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다 답변하고 있어요. 예. 잘못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정책 배경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직에 관련된 문제는 예. 이 사람들이 그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캠프에서 구체적으로 직위도 받고 그 결과로 선거 이긴 다음에 들어간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것은 정책 그 배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뭐 갑자기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저런 식의 답변으로 의혹을 갖게 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예. 더구나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예.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문제에 다른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문제 없습니다라고 자기 보신 수준에서만 답변하는 것으로 예.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좀 이 단순하게 이 사태를 보는 것이다.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예.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태도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고된 사람들은 앞으로 뭐 서울시장이건 대통령 선거 열심히 가서 운동하면 다 복직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약간 이제 좀 비약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고발을 하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채용 특혜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채용 특혜가 그럼 과연 채용 비리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얼마 전에 밝힌 채용 비리 유형이 있습니다. 회사 임원 지인이 청탁을 수용하거나 뭐 여성 지원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탈락을 시켜서 차별을 했거나 낙하산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금품 등의 대가를 받았거나 하는 것 유형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감사원이 이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밝혀야 할 것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원칙에 따라서 이게 능력이 있어서 채용한 것이고 점수 조작이나 이러한 대가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니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밝힌 것이고요.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30명 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 8.4% 이번에 이제 친인척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시한 것들이 1,285명 중에서 108명이거든요. 예. 8.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멀지도 않게 2013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어땠냐면은 518명 중에서 493명이 청탁으로 인한 채용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부정 청탁이 확인된 198명이 채용이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합격이 취소가 되어서 이제 물러나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청탁을 한 사람 중에 7명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예. 이 중에서 2명,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이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어 오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에 외압을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뭐 피켓 시위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어떠나 의혹도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이제 정쟁의
수단으로서, 전략으로서 어제 시청 진압은 그 시청에 그 항의하러 온 것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지금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을 해서 무소불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이었으면 어제 시청 진입을 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연행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불법 시위를 한 것, 그리고 절차나 이러한 그 과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항의 방문을 해서 국감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정 부분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또 유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예, 좀 짧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정당하게 일할 건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감싸고 남의 잘못은 굉장히 작은 것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 시청 청사에서의 항의 항의 방문이요. 얘기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뭉뚱그려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네네. 예.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김비인 대변인은 이 강원랜드 토론을 하고 계세요. 예. 좀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하, 예. 그리고 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백보양보에서 한국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국회의원이 그러면 눈 감고 지나가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도 처벌받겠다. 그러나 당신들도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도리 아닌가요? 예. 강원랜드 사건은 이미 사법처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시는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주장인데 예. 이미 국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어제는 박한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유사 사례를 다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박한수 물론 의원의 가능성입니다만. 폭로, 그러니까 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 어제 박한수 의원의 인천공항 이 유사 사례 폭로로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정책 자체는 예.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편승해서 다양한 형태로 편법이 있었거나 또는 그중에 일부 수사 또는 조사 결과 불법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면 예. 불법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만 편법이나 또는 뭔가 이 균형 잡히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나 또는 문제를 제기받은 서울시나 인천공항공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로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다든지 서울시나 인천공항공사가 다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아니 감사원에 직무감사 몇 달씩 걸리는 거를 맡겼으니 기다려보자. 이거 말고 답변할 게 없습니까? 뭐 이 서울시청에서의 규탄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계속 화면이 나오고 있고 패널분들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어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반대하면서 서울시청장에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영상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축단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수사하라!
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서울시 뭐 항의 방문 내지는 뭐 규탄 대회를 열기 위해서 갔는데 어제 상황 좀 전체적으로 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이제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감이 열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이제 서울시청 청사 1층에서 규탄 대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청사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고 예. 그것을 막으려는 이제 청사의 방호원 등등과 한 40분 정도 이렇게 문을 열어라, 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이에 이제 서울시청 청사 8층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에 이제 7명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울시청으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입을 해서 거기서 규탄 대회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촉구를 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진상을 밝혀내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나면서 국감이 좀 정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감장 돌면서 뭐 격려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인원으로 봐선 격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국감의 초점이 조금은 흐트러지는 그런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한국당이요. 몸싸움까지 강행한 이 진입 시도 끝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사간 일자리 도둑놈들을 반드시 달본 세건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1,000만 서울 시민들과 5천만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굳이 국감 진행 중에 들어갔어야 했나 명백한 국감 방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구성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의정 활동의 일환이고 어쨌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제 서울시청에서 국감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임위가 국방위거든요. 예. 그런데 행안위가 멀쩡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심때쯤에 문자를 보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예. 긴급 행동. 그것도 고용세습 분쇄 긴급 행동이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국감에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서울시청으로 다 모여라. 그런데 시청에서는 시위가 집시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을 종용한 거예요. 그리고 멀쩡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감장에 이제 의원들이 국감 때문에 모이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국감을 하고 있는 8명 중에 7명이 나와서 같이 김성태 원내대표랑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뭐 질의 순서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예. 파임이 됐죠. 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감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질의를 거기서 정당하게 하면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것들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불법의 행위를 저지른 거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거는 용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생각해서 예. 국감을 파행시키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 나중에 책임지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들어가면서 규탄 대회를 했어야 할 만한 이유 꼭 있었을까요? 지금 저렇게 화면 보면 알잖아요. 예. 저게 어디 이 몇 사람의 문제입니까? 국민 전체의 문제죠. 예.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저 문제를 국민들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당 지도부가 두 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정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원내 지도부는 국감 기간에는 자기 소관 상임위는 당연히 질의를 하거나 하지만 예. 대체로는 상임위 돌아다니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국감에서 주요한 이슈라고
해서 좀 화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할 때는 지도부가 들어가서 격려도 하고 맞습니다. 원내대표가 자기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카메라가 가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이 원내 총사령탑으로서 이번 국감에 갑자기 터진 이 그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원내대표의 직위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작정 사람들을 끌고 시청에서 규탄대회 하겠다고 나섰던 것은 예. 저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저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평론을 하고 있고 예.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야 이게 서울교통 비리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예.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저게 과연 수권 정당의 모습이냐 하는 실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전략적 오류를 우선 지적하고요. 예. 두 번째는 국감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예. 왜 그렇다고 해서 저기에 내려갑니까? 아니 국감 그것도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통공사 서울시 의혹과 관련된 국감장에서 예. 화력을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를테면 더 많은 의원들이 귀향이 저기까지 갔으면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아마도 상식적으로 저런 규탄 집회를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나 소속 의원들이 다시 국감장에 올라가서 한국당 의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을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 원내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 미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슈를 국민들한테 올바른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렇게 망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재 그리고 서울시 국감장에 있다가 내려간 이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이 정무적 무감각 이런 부분들을 저는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예, 초점이 좀 분산한 데서 어떻게 보면 뭐 세습 고용이나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뭐 행안위뿐만이 아니라요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역시 뭐 고성이 오갔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조정 판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요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국내 반상회를 얻어가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 위원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나가려면 나가요, 그래. 네, 고성이 일고 또 퇴장까지 하고 양측 기싸움이 아주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법원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최근에 이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이상윤 부장판사가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 그 구상권 청구됐던 한 34억 원 정도 이 부분을 포기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김도읍 의원이 그 이상윤 부장판사를 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 측에서는 아니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앞으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만약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면 내가 또 국감장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문제다 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런 강제 조정 결정을 한 건 아마 이 부장판사 혼자 한 게 아니고 뭔가 그 모종의 정부 측과 거래가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서면서 계속 어떤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 외압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그럼 오후에 참고인으로 잠깐 부르자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춘석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을 계속 맞붙으면서 이제 퇴장을 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충돌이 계속되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중재안에도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시죠.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저는 본인이 할 수 있고
오후 국감 때 이상훈 판사가 자진해서 출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은 이상훈 판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기 바라고요.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자유한국당의 여상규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매번 열 때 자유한국당의 김도욱 간사는 원고고 그 방어하는 우리 민주당의 송기현 간사는 피고고 위원장은 재판장이고 이건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상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뭐 제안이라면서 출석에 응하는 거는 그 판사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입법부에서 이 사법부의 판사를 부르면은 모든 판사님들이 나도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걱정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 박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판사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뭐 상식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담감을 생기겠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상권 분립에서 입법사법 행정이 서로가 견제하자고 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잘 이내 나가자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감하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언제 국감장 불려 나갈지 몰라서 부담감 느끼면서 잘못 안 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입법부가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 문제가 국민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이게 구상권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이 사면복권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권 침해 논란이 사실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야당은 야당대로 주장할 거 주장할 수 있는 주장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아예 이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저렇게 논리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앵커님, 이때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원장 1차 임무는 원만하게 상임위가 진행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양당의 여야의 간사랑 늘 협의하잖아요. 이게 충돌이 좀 심해지면은 잠깐 정회하고서 맞습니다. 간사들 좀 오세요. 그래서 간사들이랑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위원장이 대체로 야당 소속이면 야당의 다수는 조금 아무래도, 유리한 사람이니까 여당 소속은 여당의 다수라도 유리한 중재안 내고 설득하려고 하겠죠. 또 여상규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라서 아마도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기에는 한국당 쪽에 좀 기울어진 중재안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 여상규 위원장의 그 중재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자진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그런데 자진해서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안 와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상규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저런 정도의 중재안도 내지 않으면 위원장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환기시키는 그 이춘석 의원의 이 발언 있잖아요. 무슨 뭐 야당은 원고고 여당은 피고고 꼭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파행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중재 노력 자체를 이걸 비난하는 것은 이건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네, 저는 잘못의 주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춘석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이 아니라 여상규 위원장 자신이 국회 법사위의 국감장을 파행시킨 것이죠. 위원장으로서 이제 회의를 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 본회의라면 국회의장 같은 위치인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면 조금 더 그 정도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춘석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연성을 높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상구 위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증인을 채택을 했다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 또는 참고인이라는 것은 여야 위원이 합의를 하고 이 리스트를 올리면 여야 간사들이 그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그 후에
이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을 위원장이 채택을 해버리니까 여당의 법사위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국회법에 위반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오전 국감 내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의 발언만 무제한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들도 정말 편향 시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춘석 의원님 이야기하신 게 정확하다고 봐요. 여상구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편향되게 그리고 법을 어기고 민주당의 반대 배치되는 또는 정부에 대치되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예. 위원장을 사퇴하시고 그냥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앉아 계시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은 다 일리가 있고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다 얘기를 하는데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정말 합리적인 분이긴 하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또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 박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또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 서울 고법원장의 발언이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3원 발언과 관련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가 담당 법관이라면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서울 고법원장의 이야기가 또 가슴에 이렇게 오늘 남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